안녕하세요, 혜준TV입니다. 지금 현재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흥행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스토리를 보다 보니 진짜 참 가관이더라고요. 일본 귀신은 한국 귀신과 다르게 사람을 무조건 죽이려고 해서 상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묘사도 나오고,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의 정령이 한국 조상들을 분노케 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건국전쟁 감독 김덕영 감독님께서도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어요. 항일 독립? 또다시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김용옥 교수는 KBS 1TV 도우라인 오방간다에서 이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승만을 미국의 퍼핏, 괴뢰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의 영화에는 눈을 감고 미친듯이 사악한 악령들이 출몰하는 영화에 올인하도록 이끄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고, 3억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파 쪽에서도 좀 제대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고예산과 높은 퀄리티로 만든 영화가 하나 제대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파묘에 나오는 일제 쇠말뚝 도시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파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버리는 쇠말뚝과 일본 귀신의 악함, 지긋지긋한 반일파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놈의 쇠말뚝이 정말 전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박혀있던 건지도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블로거 분께서 쇠말뚝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전기를 끊고자 쇠말뚝을 산간 이곳저곳에 박아뒀다는 이야기는 정말 진실일까요? 일제시대 일본이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민간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쇠말뚝설은 일본 육군 장군 야마시타 전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본 패망 후 전범 재판에서 일본 육군대장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영어 통역관이 신세호라는 한국인이었는데, 야마시타가 조선에서 근무할 당시 조선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쇠말뚝 수백 개를 산간에 박았다는 비밀을 신세호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 당시 재판 기록과 문서들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인 통역관은 없었으며 쇠말뚝 이야기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애초에 한국인 통역관도 없었고 재판 기록과 문서들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간 이야기로부터 가짜뉴스가 퍼져서 만들어진 도시 괴담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로 쇠말뚝을 뽑아냈다? 1995년 2월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내무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쇠말뚝 뽑기를 국가 정책으로 실시하여 실제로 118개의 쇠말뚝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산간 곳곳에는 쇠말뚝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나이든 사람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접했던 사람들은 쇠말뚝이 일본에서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 박아뒀다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여기서 김영삼의 악행이 나오는 부분이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민족 정기 회복을 외치면서 팩트 하나 없는 재판 기록과 문서 어느 곳을 뒤져도 발견할 수 없었던 도시 괴담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이없는 도시 괴담의 선동주자가 되어서 앞장섰던 것이죠. 이러니까 반일 선동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쇠말뚝의 진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박아두었다는 쇠말뚝은 실제로 뽑고 난 뒤 그 결과 현장에서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쇠말뚝이거나 그 외에도 대부분이 인근 마을이나 군부대가 필요에 의해서 박은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도 그럴 게 과거 조선총독부의 거의 모든 행정 기록은 놀라울 만큼 상세하게 남아있고, 현재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을 활용하여 연구합니다. 현재 알려진 일제시대 징용과 같은 일제의 악행들도 오늘날 일부나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 스스로가 남긴 기록에 의한 것들이죠. 하지만 쇠말뚝으로 조선 전기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니까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해서 쇠말뚝을 박은 건데, 당시 부패한 조선 말 토지 측량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쇠말뚝을 가지고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했니 뭐니 하면서 도시 괴담을 만든 거죠. 반일주의와 민족주의가 빚어낸 도시 괴담. 결국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는 도시 괴담이라는 것이죠. 일본에는 풍수지리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쇠말뚝이 일제의 만행이라고 판단한 주체는 대체적으로 무속인과 역술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학술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죠. 뭐 김건희 여사한테는 좌파들이 무속인이 어쩌니 하면서 프레임 씌우면서 이런 거는 잘 믿나요? 참 좌파들의 내로남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나 해방 이후 한국인들에게 가장 민족적 패배감을 안겨준 일본에게 조선 민족은 우월한 민족인데 일본은 비열한 방법으로 조선 민족의 우월성을 해쳤다 따위의 이야기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조성되었을 거죠. 이와 비슷한 도시 괴담으로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가 C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아니고 K로 시작하는 코리아인 이유가 코리아의 C가 재팬의 J보다 앞선 글자이기 때문에 일본이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것 또한 반일 선동이었고 가짜뉴스입니다. 이처럼 반일 관련 내용은 굉장히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손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냉정해져가지고 이성적으로 의심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 그게 맞아? 라는 의문을 갖지만은 일본이 우리에게 나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팩트체크를 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일본이 나쁜 걸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아 그래 나쁜 놈들이니까 무조건 그랬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쇠말뚝 도시괴담도 탄생하게 되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자 C 코리아에서 K 코리아로 변했다. 이것도 대표적인 반일선동 가짜뉴스죠. 미국 국무성과 영국의 관련 학회 왕립지리학회 등지에서 K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통일하기로 협의하였고 이것이 정착한 것인데 일본이 뭐 C가 J보다 앞서가지고 뭐 C 코리아에서 K 코리아로 바꿨다? 진짜 근거 없는 개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철 지난 반일파리 영화들로 선동질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반일파리 영화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건국전쟁 같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말 실제 내용을 담은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유행하는 배우 쓴다 그러면 이런 선동 영화에 휩쓸려서 우르르 가서 봐버리는 문화가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애국이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들로 만들어낸 도시 괴담으로 반일 선동을 하고 그것으로 가짜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방법은 진정한 애국이 아닌 그저 정치적 목적이 숨어져 있기에 그들은 국민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총선 전 반일 영화? 그냥 진짜 연례 행사 수준이죠. 좌파 국회의원들 좀 보십시오. 윤미향 보십시오. 일본한테 받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때 회를 못 먹는다고 해놓고 일본 여행 잘 가고 해산물 잘 처먹고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반일을 하고 있을까요? 노제팬 외치는 좌파 여러분, 반일 선동에 휩쓸리는 좌파 여러분, 한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여러분을 본인들의 배지를 달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되도 않는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타겟을 다른 나라로 돌려버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돼요. 미래를 봐야지. 언제까지 저런 도시괴담 같은 걸 믿고 선동당하실 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친일파 뭐 친일청산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친일 청산이라는 거는 실체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청산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북 주사파 청산이에요. 100년 전에 전쟁을 일으키던 제국주의 일본? 저도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의 일본하고 지금의 일본하고 같은 나라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요. 한국의 교육에서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죄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배우잖아요. 제발 우리 이용 좀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좌파들은 진짜로 김건희 여사 공격할 때는 그렇게 무당이 어쩌고 무속인이 어쩌고 하면서 공격을 그렇게 해대더니 정말 이딴 무속적인 근거 하나도 없는 반일선동 영화는 좋다고 달려가서 보고 있습니까? 2024년에 철이 지난 반일 도시 괴담 영화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저는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준TV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